안녕하세요. Thinking, Making 원주 킹쌤입니다. 자, 저는 오늘 이제 중등부 어머님들 이제 대상으로 설명을 이제 준비하게 됐는데요. 일단은 중등부는 아이들이 이제 공부를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 그리고 이제 고등부로 넘어갔을 때 얼마만큼에 대한 부분들을 할 수 있을지, 제가 봤을 때는 공부적인 측면에서는 약간 브릿지 역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중학교에서 이제 내신이나 이런 부분들은 그렇게 어렵게 나오거나 난이도 있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아이들의 수준을 가늠하기는 쉽진 않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올라갔었을 때 자기의 위치나 이런 거에 절대적 기준을 좀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공부하는 방법, 공부하는 자세,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포인트가 맞춰주시고 초점이 맞춰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어떻게 하는지, 그런 부분에 공부법에 맞추는 수업들이 어떤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제목은 무엇이 중요한가? 무엇이 중요한디? 이겁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들을 좀 중점적으로 보셔야 되겠고, 고등학교 올라가기 전까지 어떤 부분들을 좀 정리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에서 좀 중점적으로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여기서 뭐 하는 사람인가? 저는 이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공부법에 대한 부분들을 좀 공부를 했었고요. 그리고 공부법에 맞춰진 수업, 그 다음에 공부법에 맞춰진 교재 뭐 등등등 이런 것들을 지금 해오고 있고 계속 저의 신념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부법에 접목된 수업은 아마 제가 최초이자 처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처음에도 저도 시작할 때 되게 힘들었었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입시 컨설팅이나 이런 부분들도 아이들과 이제 같이 해고 있고요. 저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이제 아이들하고 이제 그런 손발 맞춰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자세하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정보들이나 이런 것들의 홍수들이 오는데, 그런 부분들은 제가 봤을 땐 거의 스킬 같고요. 그런 이제 주변 잔재주, 이런 스킬만 갖고는 공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공부에 대한 부분들이 고등학교 올라가면 성적이 이제 탄로가 나기 때문에 진짜 제대로 된 공부나 제대로 된 공부 방법이나 이런 부분들 좀 알고 시작을 해야 처음에는 점수가 좀 더디게 나오더라도 나중에 고등학교 올라갔을 때 확실하게 점수가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들을 좀 어머님들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어머님들과 이제 처음, 그러니까 무거운 주제는 아니고요. 일단은 중학교 어머님들을 상대로 설명회를 하면 상당히 힘듭니다. 왜냐하면 어머님들이 이제 기준 정도가 아이들이 다 뭐 AA 막 이렇게 받고 다 하니까 이게 기준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게 막 이렇게 머리끝까지 올라가 있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 애는 여기 지금 보시면 뭐 성대, 한양대, 그래도 뭐 경희대 정도는 가겠지. 뭐 이런 느낌? 이런 느낌으로 가신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 보시고 있는, 저 요 밑에까지 좀 얘기를 하겠지만, 요 밑에까지 있는 학교들을 봤을 때, 제가 봤을 때는 등급의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상위 16개 대학으로 요 앞쪽까지 끊어서 자른다고 생각을 하더라도, 16개 대학 자른다고 하더라도 거의 1, 2등급대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게 우리 애가 A등급을 받아서 1, 2등급 받겠지. 에이, 그건 아닙니다, 어머님. 어머님들 이제 뭐, 이제 이렇게, 큰 애가 있거나 이러면 모르시겠지만, 첫애 같은 경우는 이런 친구들은 A를 받잖아요, 어머님. 고등학교 등급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아시죠? 1, 2, 3, 4, 5, 6, 7 이렇게 되어 있죠. 올 A를 받는 애들이 있어요. 이 올 A를 받는 애들이 등급의 편차가 어떻게 되냐면 1, 2, 3, 4 중에 하나를 받아옵니다. 고등학교 때. 이제 어머님들께서 3등급 뜨자마자 기가 마시죠. 저거 어떡하지? 야, 이거 어떡하냐? 얘 이렇게 했는데 어떡하냐? 이러면서 이제 애를 잡기 시작하시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제대로 된 방법으로 제대로 공부를 좀 시키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게 중학교 때는 티가 안 납니다. 그게 고등학교 올라가서 티가 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내가 A더라도 이건 올 A가 됐거나 내가 A가 됐다고 중학교 때 A라고 했다는 건 내가 고등학교 갈 준비가 됐다. 고등학교의 공부를 받아들일 준비가 됐다. 자세는 됐답니다. 실력이 거기까지 올라갔다는 말 못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유념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시고서 어머니들 겁들을 좀 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까지 보시면 여기까지는 한 1.5고요. 여기가 한 2점대 초반 정도는 2.5라고 좀 잡을까요? 요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 안에 들어와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 4%, 여기 11%, 그죠 어머님? 이건 전교에서 11%, 100명이면 11등, 10등 잡을까요 어머님? 200명이면 20등. 감이 좀 오시죠? 자, 이제 감이 좀 오시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어떻게 되는지를 좀 잘 봐두시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어머님께서 이런 목표를 잡고 계시다면 지금부터 너무 높지 않게 우리 아이들과 나중에 3학년에서 고1 올라갈 때쯤 이런 부분들을 지금부터 충분히 논의하셔서 아이들 실력을 만들어 주신다면
충분히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이제 어떻게 할 건지를 봐야 되는데, 애들 공부 이렇습니다, 어머님. 일단은 우리가 지금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준비들을 좀 보시면, 어머님들께서 이제 고민이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생기실 텐데, 특목고, 일반고 어떻게 할까? 그럼 나는 현행을 열심히 심화를 할까? 선행까지도 갈까? 그럼 내 입학 전형은 어떻게 될까? 그럼 나는 나만의 비밀 무기인 공부 방법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고민들을 하실 거예요. 일단은 고교 선택에 대해서 가장 크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이게 입시 전형이 확 바뀌면서 지금 이제 중3 아이들 입시 전형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보셨을 때, 뭐 아직 발표는 나진 않았지만 그래도 지금 중2, 1, 2 정도까지는 같이 간다고 봤을 때 되게 많은 변화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특목고하고 일반고, 그리고 2025년인가요? 그러면 특목고도 이제 폐지되기 때문에 과고나 영재고만 남고 나머지 전국자사고랑 외고랑 이런 것들이 다 일반고로 전향이 되기 때문에 그거 어떻게 될 거냐도 고민이 지금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조금만 좀 해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일반고, 자율명문고, 과중고, 특목고가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유불리는 되게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특목고에서 과고, 영재고 같은 경우는 어머님 힘들겠죠. 근데 정시는 좀 낮겠죠. 그런 부분들이 있을 거고, 일반고 같은 경우는 수시에서 조금 유리할 거고, 그 다음에 정시는 잘 모를 것 같고, 그 다음에 자율고, 이 동네에서 명문고, 그리고 이제 과학 중점고라고 하는 뭐 주협이 됐던 정발이 됐던 이런 학교들은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유리하겠구나 라고 보실 수 있는데, 이건 그냥 유불리예요, 어머님. 왜냐하면 우리 애가 이 학교를 선택할 때 이러한 유불리로 따지시면 안 돼요. 이 아이의 멘탈을 보고 따지셔야 돼요. 이 아이가 친구 정말 좋아하고 친구 따라서 진짜 강남 가고 막 사교성도 좋고 막 이런 친구들이라면 특목고나 아니면 자율명문고 가는 게 맞죠. 왜냐하면 저 친구도 공부하니까 나도 그렇게 할 거니까. 근데 소심하거나 자기 의견을 잘 말 못하거나, 그러니까 이런 친구들 있죠. 정말 착한 친구들. 이런 친구들은 일반고에 가서 열심히 공부하면 자기 성적이 나올 수 있어요. 레벨에 좀 차이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여기에서 뭐 정시, 무수시, 이게 뭐 유리하고 불리하고 뭐 이런 거는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아이를 잘 판단하시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그렇게 멘탈이 강하고 좀 해볼만 하고 도전의식도 있고 이렇게 된다면 도전해볼 만한 것도 괜찮은데, 우리 아이가 그렇지 않다 그러면 일반고에서 내신 잘 받아서 가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유불리에 관한 부분들은 제가 봤을 때 그렇게 크게 차이가 안 납니다. 물론 영재고나 과학고 같은 경우는 확실하게 차이가 나겠지만 그 나머지 특목고죠, 외고나 국제고나 이런 부분들은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고민하셔서 어머님께서 이제 고등학교를 선택하시면 될 것 같고, 일단 특목고 얘기가 나온 김에 한마디만 말씀드리면, 일단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영재고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과학고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전국 자사고가 있죠, 11개. 그 다음에 이제 광역 자사고가 있죠. 광역이요. 외고부터 할까요? 외고, 국제고를 볼까요? 그 다음에 광역 자사고, 그 다음에 이제 일반고 이렇게 할게요. 제가 봤을 때 특목고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여기라고 보시면 돼요. 얘네들은 난이도가 좀 있죠. 그래서 얘네들은 미리 준비가 돼 있어야 됩니다. 혹시나 지금 얘네들을 염두에 두고 계신 분들, 과학고 같은 경우는 시험 안 보고 가잖아요. 그리고 전국자사고 같은 경우도 내신으로만 가잖아요. 근데 내신이 뭐 몇 등급 이상은 뭐 다 온다, 내신이 다 올 A다, 이렇게 해서 가시면 안 된다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고1, 고2 선행을 하고도 올 A가 나왔다, 이런 친구들이 여길 가는 거지, 그냥 중학교 것만 중학교 것만 열심히 했는데 이게 올 A가 나왔다, 여기 가면 자괴감 때문에 실패할 확률이 높아요. 그리고 얘네들 같은 경우에 자퇴하고서 다른 학교 가거나 옮겨가는 학생들 수도 1학기 지나고 나서 한 15%, 18%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올 A가 당연한 거고, 고1, 고2 선행을 하면서 올 A가 나왔느냐랑 그걸 안 해놓고 그냥 학교 공부만 충실히 했느냐는 차원이 달라요, 어머님. 그러니까
이건 좀 고민하시면서 선택해 주시라. 그리고 나머지 학교는 애들 멘탈로 선택하시면 된다. 그리고 일반고 중에서도 뭐 성적이 좀 잘 안 나오는 좀 빡센 학교, 성적이 좀 덜 나오는 학교, 이거 필요 없다니까요, 어머니. 멘탈이에요. 애 멘탈이 진짜로 확실하다. 그리고 애가 한번 해볼 만한 도전의식, 그리고 좀 더 외향적이고 이러면 성적 빡센 데 가서도 도전해볼 만해요. 근데 멘탈이 유리 멘탈이야. 애가 조금만 해도 소심하고 막 이렇게 되고 막 이런 애들 있잖아요. 이런 애들은 가면 안 돼요. 그냥 일반 낮은 학교 가서 걔가 자존감을 키울 수 있게끔 하던 것도 못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고등학교를 선택하시는 게 훨씬 더 좋겠다. 제가 이렇게 유불리는 해놨지만 제가 봤을 때는 학생들의 멘탈을 보고 가시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고교 선택은 그 정도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제가 이제 공부법에 대한 얘기를 이제 드릴 텐데, 아이들이 이제 중학교 때에 대한 시험 공부를 하지만 그냥 공부하는 거예요. 시험 때밖에 안 하잖아요. 그럼 집에 가서 해야지. 집에 딱 왔어. 좀 배고픈데 밥 먹고 해야지. 내가 밥 먹었어. 밥 먹으면 졸라 연락 배불러요. 죄송합니다. 연락 배불러요. 그러니까 쉬었다 해야지. 그러고 나니까 좀 쉬다 보니까 텔레비 재밌는데 야 요것만 딱 보고 해야지. 보니까 벌써 12시야. 안 되겠네. 밤새서 열심히 해야지. 그랬더니 잠깐 졸아서 일어나서 아침 일찍 해야지. 그럼 시험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유유 되겠지. 애들이 대부분 다 벼락치기는 이렇게 할 겁니다. 중학교 애들이, 성인들도 어머님들이 다이어트 하신다고 하시잖아요. 그 다이어트 다 되십니까? 하기 힘들죠. 그 똑같은 거예요. 애들한테도 공부는. 그러니까 그게 쉽지 않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시스템화하고 체계화를 만들어놔야 이 친구가 그때그때 할 수 있게끔 매일 꾸준히 조금씩 해놔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애들한테 가장 강조하는 건 매일 조금씩 꾸준히, 오늘 배운 건 내일 시험 보는 것처럼 공부해라. 그런 것들만 지켜주면 어떻게 되든지 간에 쉽죠. 그러니까 오늘 만약에 2시간 공부했으면 집에 가서 30분만 복습하면 다 끝나는 거 아닙니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걸 미루다 보니까 2시간이 미루니까 나중에 80장, 막 90장, 문제 1000문제 이렇게 풀라 그러면 엘씨 안 해!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조금씩 나눠서 하는 훈련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이 친구가 지금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정확하게 판단하는 게 좀 중요해요. 일단 보시면 영어, 수학 점수와 선행 정도, 과학사회 선행 정도, 독서와 국어의 선행 정도, 제가 이거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나 영재고를 가기 위해선 적어도 초등학교 4학년부터는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아닌 이상에는 일반고로 가실 때 그럼 일반고에서 내신이 조금 받기 힘든 학교냐, 내신을 좀 받기 어려운 학교냐, 쉬운 학교냐, 이런 것들은 멘탈로 보고 결정하시면 되는데 요 분량을 잘 좀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요걸 잘 보시면 제가 이제 어떻게 되는지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공부법은 매직이 없어요. 딱 근본적인 겁니다. 어머니 많이 들어보실 거예요. 개념과 원리를 알아야 된다. 예습과 복습을 철저히 해야 된다.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어느 누구도 가르쳐준 적이 없어요. 뭐가 개념이고 뭐가 원리고 이런 걸 해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하려면 어머님, 일단은 이 개념과 원리를 찾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교과서입니다. 교과서는 제목이 대단원, 중단원, 소단원 제목 있고 내용이 있잖아요. 그럼 어머님 아이들 이름 지을 때 개떡이 소떡이 막 쳤습니까? 아니죠. 그 대단원, 중단원, 소단원 제목도 그거를 함축하는 의미로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레드트리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단원별로 제목별로 연결해 놓는 거. 그거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그렇게 되면 한 순으로 엮어갈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대단원, 또 요 대단원 안에 뭐 중단원이 뭐 이렇게 몇 개 있겠죠, 어머니? 몇 개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 다시 또 소단원이 또 몇 개 있겠죠? 이런 것들을 싹 적어 놓으면 A4 용지 한 장밖에 안 됩니다. 단원 하나가. 그럼 여기 제목을 적어 놓고 이거에 대해서 내가 스스로 설명할 수 있을 정도까지가 돼야 개념과 원리가 잡힌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하기 위한 백지 테스트를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모든 과목에 되면 좋은데 안 되죠. 왜요? 관리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걸 일일이 하기에는 쉽지가 않아요. 그게 맞는 수업과 거기에 맞는 체계와 피드백이 나와줘야 되는데 그걸 처음부터 하려면 공부법을 완벽하게 알아야지만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섣불리 건들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님들께서도 이거 잘 듣고 가셔서
이 친구들이 이렇게 스스로 좀 할 수 있게. 그리고 특히나 이제 중학교 애들 중에 선생님 좀 내일 모레가 시험인데요. 그 용어 이렇게 정리된 거 있잖아요. 요점 정리된 거 이것도 종이 좀 주실 수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친구는 100% 공부 못 해요. 요점 정리 내가 해야죠. 내가 모르는 거, 내가 아는 거를 알고 나서 내용 정리를 하고 이걸 체크해 놓고 아 이걸 모르니까 이걸 조금 더 잘해야 되겠고 이건 내가 아는 거니까 됐어. 이렇게 되는 거지. 그걸 남의 손으로 정리한 걸 남의 걸 하면 공부 절대 안 돼요. 자기 손으로 자기가 한 게 돼야 돼요. 그걸 하기 위해서 제가 교재나 이런 부분도 신경 써서 이제 정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예습과 복습이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 타이밍하고 분량이에요. 어느 누구도 예습과 복습은 꼭 해야 된다. 정말 중요하다 하는데 예습은 어떻게 하고 복습은 어떻게 하는지 잘 안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들어본 적 있으세요? 학교 다닐 때 예습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복습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도 애들한테 이제 OT 하면서 이런 걸 물어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쫙 읽고 갑니다. 그 예습 될까요? 아니에요, 형님. 예습은 안 배운 거잖아요. 이거는 공부, 여기 사이에 뭐가 들어가요? 수업이라는 게 들어가잖아요. 수업은 선생님과 학생이 함께 하는 교감이에요. 예습과 복습은 학생이 스스로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예습을, 이 수업에서 100% 수업을 끌어내기 위한 예습과 복습이 필요한 거예요. 그럼 이 예습이라는 건 제가 아까 이 목차 말씀드렸죠? 목차를 딱딱 읽어보고 하나만 더 거기에 학습 목표라고 써 있을 거예요. 그럼 그 학습 목표를 읽어오는 거, 읽어와서 그걸 뭘 배울지, 어떤 걸 배울지, 유추, 상상, 지적, 쇼크를 주는 거예요. 내가 뭘 배워야 될지에 대한 머리에다가 신기한 거 들어오네, 새로운 거 들어오네, 이런 것들이요. 그렇게 해서 5분에서 10분 사이 정도만, 즉 학교 수업 들어가기 전에 5분, 10분만, 학원 수업 들어가기 전에 5분, 10분만 뭘 배울지에 대해서 한번 학습 목표랑 제목을 쫙 보고 아 요런 거 배우겠구나, 아 요런 거 하겠네 라고 예상했는데 선생님이 수업하실 때 완전 다른 방향으로 수업했어요. 이야 이런 게 있었네. 이렇게 하면서 받아들이는 게 쉬워지는 거죠. 그게 예습이에요. 복습은 어머님 적어도 만약에 오늘 내가 3시간 수업을 했다 이러면 적어도 1시간은 복습해야 됩니다. 뭐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 방금 전에 복습 어떻게 한다? 이렇게 해놓고 여기에서 내용이나 이런 부분들을 개념적으로 정리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문제 200문제, 300문제. 제가 제일 답답한 건 영어 깜지 만들어서 막 써요. 아직도 어머님. 지금도 그렇게 하는 학원들이 많아요. 지금 뭐 1000단어, 하루에 100단어, 200단어 줘봐요. 그 한 달 뒤에 보면 그거 생각나겠어요, 어머님? 안 난다니까요. 내가 하고 있는 걸 해야지. 계속 반복적으로 할 수 있는 양을 해야지. 그걸 자기가 정해야 된다라고요. 그래야 애가 동기부여가 생기고 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겨요. 남이 시키면 하기 싫잖아요. 자기가 하면 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유념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적어도 1시간은 복습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중학교 때는 시간이 좀 있잖아요. 중2, 중3 요때까지는 학원을 어느 정도는 좀 힘들게 다닐 필요는 있어요. 대신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한두 시간 정도, 복습할 수 있는 시간을 한두 시간 정도는 남겨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평일에 한 과목, 주말에 한두 과목 요렇게 정도만 해주시면 어느 정도는 따라갈 겁니다.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가 쌓이면 자기가 공부하는 방향을 스스로 터득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지 야 이건 이렇게 하는 거래, 이건 이렇게 하는 거래, 이렇게 하면 좋은 거래. 이건 스킬이에요. 왜? 내가 그 사람이 되지 않았잖아요. 저도 공부법 이런 것들을 공부하면서 시중에 나와 있는 책들 막 몇천 권, 몇백 권씩 막 읽어봤단 말이에요. 야, 이 사람은 막 밥 먹는 시간도 아껴갖고 국하고 막 이런 걸 막 다 믹서로 갈아갖고 마시면서 공부했대. 이 사람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막 아침부터 딱 고기 짬내는 시간까지 공부했대. 저 사람은 쉬는 시간 10분, 5분 그 사이에 단어장 꺼내놓고 이러면서 조금 간략하게 공부했대. 그건 그 사람이 하는 거지 내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한테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를 자기가 알아야 된다고요. 그건 공부하는 사람이 누구? 학생이 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잘 지켜보시고 그거에 대해서 어드바이스 정도는 해주실 수 있어야 되니까 아 이렇게 하는구나. 이렇게 했더니 성적이 잘 나왔네. 이렇게 했더니 성적이 안 나왔네. 아 그럼 우리 같이 고민해볼까? 이런 것도 있지 않을까? 혹시 어머님께서 부족하시거나 모르신 거 있으시면 저한테 전화 주시거나 저한테 해주시면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공부를 하되
조금 더 탄탄하게 제대로 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성을 좀 제시해줘야 중학교 때 그게 완성이 되면 고등학교 때 날라다닙니다. 날라다녀요, 진짜. 등급 그냥 팍팍 올라갑니다. 근데 그게 안 되고 준비 없이 들어가면 고등학교 때 땡땡땡. 지금 당장 성적이 안 나오더라도 단순 암기를 시켜서 성적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건 그때뿐이고 고등학교 때 실제로 힘을 발휘할 때 성적이 안 나온다라는 거죠. 그것만 좀 유념해 주시면 조금 더. 그래서 제가 여기 밑에 달아놨죠. 이해 후 암기라고요. 계속 반복해서 조금씩 계속 보다 보면 자동으로 들어오잖아요. 일부러 어거지로 넣어야지 막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공부방에서는 가장 중요한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건 제가 만든 건데요. 모르셔도 돼요, 어머님. keep what 뭐 이렇게 있어요. 이런 6가지 항목이 있는데 이걸 가지고 저는 아이들한테 이제 이런 걸 가지고 아이들이 공부의 방법이나 이런 것 얼마나 알고 있는지 지표적으로 보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한테 공부지수 검사라는 걸 OT 때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하면 제가 이제 자료를 다 받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머님한테 이제 발송이 될 건데 아이들 편으로 발송이 될 거예요. 지금 여기 보여드린 이 친구는요, 어머님. 전교 1등 하는 친구예요. 이게 중학교 2학년 때 3학년 때 한 거구나. 지금 고등학교 2학년인데 전교 1등이에요. 지금 보시면 여기 육각형이 거의 고르게 나와 있죠. 원래 중학교 평균이 어머님 30이에요. 30인데 다 월등하게 나와 있죠. 그죠? 그러니까 얘는 어느 정도가 다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what study, how to, why, when, where, who 여기 써 있잖아요. 여기에 무엇을 얘기하는지 여기 써 있어요. 그러면 이 친구는 why study예요. why study가 뭐다? 목표의식을 갖고 입시 전략을 수립하는 것. 즉 내가 왜 공부해야 되는지 이유를 다른 과목에 비해서 조금 낮게 갖춘 거죠. 그게 목표 설정이 안 됐던 친구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목표 설정을 빨리 해줘야 훨씬 더 공부에 시너지가 나는 거죠.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지금 의대 간다고 하는데 뭐 그렇게 계획을 잡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장기 플랜이나 이런 거 잡은 것 같은데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혹시나 우리 얘가 이거 점수 아니에요, 어머님. 보여드렸는데 막 20점, 15점 이래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전체적인 평균에서 뭐가 낮은지를 보시고 그걸 높여주시면 나머지 것들도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건 제가 나중에 얘네들 하면서 다시 말씀드릴 거고요. 이 친구도 같은 경우인데 30점 평균이라고 말씀하셨죠? 이 친구도 최상위권 중에 한 명이에요. 약간 찌그러지긴 했죠. 그래서 전교 1등은 아닌가 봐요. 그래서 최상위권이기는 해요. 그래도 111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와스터디가 좀 낮은 편이죠. 보시면 시험, 계획, 공부 등의 기본 요소에 대한 이해와 내가 해야 되는 공부를 제대로 선택하는 능력. 즉 얘는 Y가 높아요. 내가 왜 공부해야 되는지 목표의식을 갖는 건 있지만 정확하게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이런 공부를 거기까지 해야 되는지 깊이는 모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근본적인 공부 방법을 모르니까 약간 점수가 낮게 나온 것 같기는 해요. 그래도 목표의식이 있기 때문에 이 친구는 아주 좋은 거죠. 시너지를 만드는.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것보다 더 성적이 잘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아이들 멘탈을 좀 보셔야 되고, 이런 부분들을 제가 나중에 OT를 애들 이제 개강했을 때 1년에 한 번 정도를 하고 매년 한 번씩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백데이터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이 친구가 대충 어느 대학교를 갈 건지를 저는 볼 수가 있어요. 이 데이터가 다 있기 때문에. 학교 성적, 백데이터, 어떻게 성적에 갔는지 이게 다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게 몇십 년 쌓였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대충 보면 이 친구가 어느 대학을 갈지 어느 정도가 갈지가 보여요. 그러니까 이제 어머님한테도 말씀드리지만 중3 과정, 중3 때 하는 곳들을 좀 보면 이 친구가 대충 어느 정도 레벨의 대학을 갈지까지는 결정이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거의 내신이 고1, 고2 내신은 중3 때 어느 정도 공부 방법이나 공부 스타일을 갖고 있어야 고1, 고2의 성적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거의 저는 신은 아니지만 제가 역대 해본 결과, 조사해본 결과 거의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좀 더 어머님들한테 개별적으로 좀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가기 때문에 어머님께서 너무 놀라지 마시라. 자, 그러면 제가 원래 작년에는 플래닝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렸는데 오늘은 과목별 공부 방법 좀 개념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이런 부분들도 좀 주문이 좀 많으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게 과목별 공부 원리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기본 베이스가 있고 어떤 원리가 있으면 이 원리에 따른 내용들이 다 있잖아요. 수학, 과학, 사회, 언어, 영어. 근데 문제를 낼 때 이게 몇 번을 꽈느냐에 대한 문제예요. 수학은 딱 봐도 보통 3-4번 꼬았죠. 그 다음에 과학이 한 2-3번, 사회는 거의 꼬는 거 없고 언어는 다이렉트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수학을 잘하는 친구는 과학을 잘할 수밖에 없어요. 왜? 여기서 Y가 붙거든요. 여기서 Y가 붙거든요. 이 꺾인 지점에서 Y가 붙어요. 이거 왜 이렇게 되니? 이거 왜 이렇게 되니? 이거 왜 이렇게 되니? 이거 왜 이렇게 되니? 5-6개의 원리에 대항된 내용들을 섞어서 문제로 내기 때문에 그거를 논리적으로 이게 풀어내는 힘이 필요하거든요. 그게 수학하고 과학이 많아요. 그리고 언어나 사회 같은 경우는 내용이 많죠. 여기 보시면 얘는 그냥 내용이 다예요. 그래서 이거는 다이렉트로 나와요. 즉 누가 많이 문제를 풀어보고 독해를 많이 해봤느냐에 따라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수학과 과학은 문제를 많이 푼다고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그 문제에 따른 방법들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방법이 다르니까 문제 비슷하다고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이 풀어버리면 답이 안 나오죠. 그게 수학, 과학과 사회, 언어와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1등급 맞고 싶다. 아니 고등학교 얘기를 하는 거야. 중학교 때는 어머님 그냥 학원을 시킨 대로 그 정도 하시면 되겠고요. 고등학교 때를 말씀드리면 언어 같은 경우나 영어 같은 경우는 문제 많이 푸는 놈의 장사 없습니다. 많이 보고 많이 풀고 많이 한 놈이 무조건 이겨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 들어가자마자 제가 애들한테 얘기하거든요. 1학년 딱 들어가자마자 얇은 시험 대비 교재, 각 출판사에서 나온 시험 대비 교재 한 달에 한 권씩 없애라. 그러면 넌 무조건 1등급 나온다. 왜? 제일 많이 풀었으니까. 그런 게 중요해요. 얘는 사회도 마찬가지고. 근데 얘는 많이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원리와 내용의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얘네들의 유기적 관계를 알고 난 다음에 문제에 적용하는 훈련을 하는 거지. 문제만 죄송합니다. 문제만 겁내 많이 푼다고 이게 해결되진 않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참 답답해요. 수학하는 것처럼 국어를 공부하고 국어하는 것처럼 수학을 공부해요. 그러니까 점수가 안 나오죠. 나는 해도 안 되나 봐요. 나는 머리가 돌머리인가 봐요. 맨날 이러고 있고요. 방법에 대한 것들을 조금 더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한 번 더 보시고 수학은 조금 좀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있으면 어드밴처리를 좀 드리자면 지금 학원에서 하는 진도 단위 있잖아요. 그러면 보통 출판사가요, 어머님 한 8개, 7개 정도 될 거예요. 그러면 출판사 다른 거 한 2종류 정도 사셔서 시험 대비 교재요. 그걸 사셔서 요 단원 나간 만큼의 복습을 할 수 있게 다른 유형의 문제를 풀 수 있게 한 2페이지, 1페이지 정도? 한 10문제라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개념은 똑같은데 다른 유형의 문제를 풀 수 있는지 없는지만 확인하고 넘어가면 수학은 100점 나오는 거예요. 그게 고1이 됐든 고2가 됐든 고3이 됐든. 원리는 똑같아요. 그걸 풀어내는 논리력이 있는 거죠. 그런 논리력을 해보려면 원리는 같은데 다른 유형의 문제를 적용하는 훈련을 해봤을 때 풀렸다. 그러면 이 친구는 그 개념과 원리를 완벽하게 알고 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하시면 되고, 언어는 말씀드렸죠? 정말 많이 풀면 됩니다. 그냥 주장창 풀면 돼요. 그럼 무조건 나와요. 제가 봤을 때는 중학교 때 고3 거까지 다 끝낼 수 있어요. 정말로 실력이 되면. 너무 밀진 마세요, 어머님. 그래서 너무 밀면 애들이 우 그래서 밀어버립니다, 어머님. 그러니까 적당히 아이를 보시고서 아이의 멘탈과 아이의 학습 분량과 이런 것들을 쪼개기 할 수 있는 능력이 학생 스스로한테 있으면 좋고, 그게 안 되면 부모님과 함께 그 쪼개는 것들을 조금씩 해주시면 아이가 나중에 스스로 쪼갤 수 있을 거예요. 그 분량을.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어머님께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공부를 이제 국영수가 그렇게 캐릭터가 다르니 어떻게 나는 공부에서 임해야 되겠는가? 일단은 전반적인 얘기를 좀 먼저 드릴게요. 자, 요 얘기는 안 할 것 같고요. 요 얘기만 해드릴게요. 딥앤백이라고 하는 건데 딥, 백. 자, 다시. 숲이 있으면 나무가 있고 그 나무를 하나를 보려면 숲을 못 보죠. 그러면 숲을 보려면 뒤로 나와서 전체적인 걸 봐야 돼요. 그게 딥앤백 공부라고 보시면 돼요. 자, 딥이라고 하는 건 어떤 하나의 질문을 했을 때, 야, 이게 A는 B래. 그럼 왜 B야? 야, 그럼 이래 해서
B가 이래 해서 이렇게 해서 C래. 그럼 왜 C야? 이런 것들, 연쇄적인 Y를 던져서 밑에까지 가는 게 div이에요. 그리고 그러한 개념들 중에 서로 공통성을 가진 개념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크게 아울러서 보는 게 백이에요. 공부를 하려면 딥앤 백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수학과 과학의 난이도 있는 문제들을 푸실 수 있고, 언어도 마찬가지, 이런 것들도 논리적인 구조로 문제 풀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딥앤백이라는 개념이 아주 중요합니다. 딥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연쇄적 Y. 그래서 원리를 아주 저 밑에 것까지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쭉 빼서 백은 요거랑 비슷한 게 있었네? 아, 이렇게 되는 거네? 그래서 비교, 대조, 연결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 비교, 대조, 연결을 하면서 거기서 문제를 만들어내는 게 수능 문제예요. 여러 단원을 묶어서 만들어내는 게 수능 문제거든요. 결론적으로 수능 문제를 풀기 위해서 고등학교를 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백이 반드시 필요하다. 딥 필요합니다. 이걸 쉽게 얘기하면 심화 그리고 나서 기본 개념. 다시 심화 기본 개념.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걸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 거다 이거죠. 그런 부분들을 Y를 통해서, 그리고 다른 공통적인 거와 비교 대조를 하면서 문제를 만들고 문제를 어느 정도 풀어내는 능력을 갖게 된다면 완벽한 거죠. 근데 그게 쉽지가 않죠. 그건 어느 누구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교 1등 하는 친구들이나 이렇게 공부가 좀 최상의 클래스에 올라와 있는 친구들은 하지 말아도 이런 걸 합니다.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애들이 하는 질문, why? 이거를 들어보면 저는 어느 정도까지 공부했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대충 훑어보고, 선생님 이거 몰라요? 선생님 이거 몰라요? 이거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애들은 대답 안 해줍니다. 공부를 안 했으니까요. 그럼 가르쳐줘도 어차피 까먹습니다. 선생님 A하고 B가 C가 됐는데 내가 배울 땐 B하고 C가 A였어요. 근데 왜 얘는 A하고 C가 됩니까? 라고 정확하게 찝어서 공부한 놈이 연쇄적 Y를 하는 놈이에요. 그 친구한테는 정확하고 자세하게 가르쳐줍니다. 그게 완벽하게 남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할 때 선생님 저는 질문해도 답도 안 해줘. 이렇게 물어보는 애는 연쇄적 Y를 안 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대답을 안 해준 거고요. 그거 책 봐. 이렇게 했을 거예요. 왜? 기본 자체를 심각하게 고민 안 하고 그냥 나왔기 때문에. 공부를 안 하고 그냥 물어봤기 때문에. 그러면 어차피 100번 가르쳐줘도 100번 다 까먹습니다. 그걸 훈련시키는 게 공부법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거의 초석이 딥앤백입니다. 그게 되면 let think. 공부에서 논리적인 것을 쓰고 머리를 공부하면요, 뇌사진을 찍으면 안쪽이 빨갛게 된답니다. 파랗게 했다가 빨간색으로 바뀐대요, 뇌파가. 그게 let think에 들어가서 논리적으로 완전히 공부된 거죠. 그러니까 야 밥 먹어라 하는데도 공부 막 집중해가지고 밥 먹는 소리도 못 듣고 주위 소리 못 듣고 막 집중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어머님이 바라시는. 그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거에 대한 집중력을 끄집어내는 게 중학교 때 할 일이에요. 그게 5분, 10분, 30분, 1시간, 2시간, 3시간. 그럼 무슨 얘기냐? 이게 10분인 친구는 1시간 공부해도 10분밖에 효과가 안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이게 1시간인 친구는 1시간 공부하면 1시간 효과가 나타나요. 그럼 어머니 생각해 보세요. 1시간 공부해서 10분 효과가 나타나는 애는 1시간 공부해서 1시간 효과 나타나는 애에 6배를 해야 돼요. 그럼 양으로 조질 수밖에 없다고요. 그럼 그 양을 잠도 안 자고 한다고요?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공부 잘하는 애를 보면 저 새끼 맨날 놀아요. 맨날 다 할 때 보면 다 했어 진짜. 맨날 100점 맞아. 근데 맨날 놀아. 시간이 여유가 남아. 뭘까요? 그 집중력이죠. 이 레드싱크 상태로 가는 게 확실하게 돼 있는 애죠. 그게 밑에 깔려 있는 거예요. 이게 딥앤백이 뭔지도 모르고 걔는 그냥 하는 거예요. 그게 잡혀 있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어머니께서 아셨으니까 그걸 우리 아이가 할 수 있도록, 저도 물론 얘기하겠지만, 저도 많이 얘기하겠지만 집에서도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 양적인 부분이 아니라 이제 질적인 부분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 특히나 지금 중2에서 중3 올라가시는 부모님들께서는 그 부분을 진짜 염두에 두셔야 돼요. 중3부터는 고1 스타트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빨리 애가 깨우칠 수 있도록 그렇게만 해주시면 우리 아이 다 1등급 하죠. 얼마나 좋습니까, 어머니? 그래서
저희 이제 교육과정은 이렇게 됩니다, 어머님. 일단은 중학교 1학년 친구들은 일단 독서 많이 시키세요, 어머님. 그리고 진로에 대한 부분들 많이 보여주시고 어떤 진로로 갈지 그런 부분을 많이 해주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저희 학원에서 이제 중1 과정은 없고요. 중2부터 전체적으로 중등 전체 과정을 한번 쭉 한번 훑는 중2 과정이 1년 동안 진행이 되고요. 이 친구들이 중3으로 올라오면 그 고1 때 배우는 통합과학을 첫 번째 파트, 기본 파트하고 심화 파트로 나눠서 정리합니다. 그리고 중간에 시험 대비는 이제 고루고루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거라서 기본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제가 공부법에 맞춰진 수업, 공부에 대한 수업들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부분들을 해보시면 아실 거고 그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은 좀 이따가 이제 질문하시면서 그렇게 진행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시간표나 뭐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요. 이거는 뭐 어머님께서 나중에 다시 한번 시간표 보시면 될 것 같고 저희의 교육과정과 제가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그냥 쉽게 나온 건 아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하는 부분들이 다른 과목에서도 조금 더 적용이 돼서 그런 부분들을 쓸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저희 목표인데 저도 그렇게 만들어주고 싶은데 좀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좀 적용될 수 있도록 어머님들께서 확실하게 좀 학생과 같이 이런 부분들을 공유하시면서 그런 부분들을 빨리 피드백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궁금하신 점이나 물어보고 싶으신 점 있으시면 전화 주시고 그런 부분에 대한 상담들을 제가 할 수 있는 데 있어서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설명회는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에 언제 뵙더라도 그런 부분들이 좀 궁금하시거나 이런 부분들은 다시 한번 친절하게 말씀드린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땡킹 메이킹 원주 킹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